이번 영상에서는 쿠카빈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7개의 예제 중 14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사용되는 에셋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예제 제목이 쿠카빈인데요. 여기서 쿠카라는 것은 우선 로봇 팔을 지칭하는 어떤 단어이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봇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그 작업에 사용되는 일종의 작업통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 팔을 이용해서 어떤 통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체를 집어내는 작업을 로봇 빈피킹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왼쪽에 보시면 제가 참고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쿠카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쿠카를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조회사 이름이에요. 독일에 있는 로봇팔 전문 제조회사 이름이 되겠고요. 이 쿠카에서 만든 여러 가지 로봇 모델 중에 아이와 세븐이라고 하는 로봇 팔을 이용해서 이번 예제를 구성한 겁니다. 세부 모델명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아래 여러 가지 스펙이 나와 있는데요. 뭐 페이로드는 7kg 정도 되고, 뭐 맥시멈 리치라든지 뭐 등등의 관련된 스펙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세븐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 정확하진 않은데, 이 로봇이 일단 회전 조인트가 7개로 구성된 7자유도 로봇이기 때문에 붙여진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페이로드를 기준으로 이 숫자를 좀 이렇게 넘버링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로드도 이렇게 7kg이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이 넘버링을 뭐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로봇 핸드가 있어요. 이거는 알레그로 핸드라고 하는 로봇 핸드 제품인데, 이번 예제에서는 이 쿠카 아이와 세븐 로봇이 있고 그 팔끝에다가 이 알레그로 핸들을 부착을 해서 구성을 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로봇 핸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체들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이 알레그로 핸드는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제품이에요. 그 원익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알레그로 핸들을 최초로 연구한 기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이 로봇 핸들을 연구를 했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창업을 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즈는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성인 남성의 손보다 비슷하거나 좀 더 큰 그 정도 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스펙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자유도는 한 16개가 되고요. 16개의 회전 조인트를 이용해서 구성이 됐다. 그리고 토크라든지 아니면 무게라든지 페이로드는 5kg 정도 되고, 이런 등등의 테크니컬한 스펙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 표에다가 이제 나와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쿠카 빈 이그젬플을 실행을 해볼 텐데요. 우선 매뉴얼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일단 실행을 먼저 해볼게요. 이그젬플 폴더에서 파이썬 띄우고 쿠카 언더바 빈 닷 파이 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제가 스펠이 틀렸네요. 쿠카, 네, 탭을 쳐서 일단 완성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환경이 여러 개가 뜨는데요. 4x4 해서 16개의 환경이 기본 옵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일단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 프랑카 어트랙터 예제에서와 같이 이 로봇팔이 이런 식으로 서클을 그리는 모션을 이제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플레인 기준으로 서클을 그리면서도 동시에 위아래로 진동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 코드를 보시면 이제 사인, 코사인, 그리고 이 위아래 방향도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서클을 그리면서 진동하도록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구성을 좀 보시면 일단 로봇 팔이 있고요. 쿠카 아이와 세븐 모델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팔끝에 알레그로 핸드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봇 팔 앞에는 흰색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위에 빈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 빈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의 큐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요 앞에 있는 한 녀석만 좀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체크를 해봤고요. 이 environment 넘버를 이런 식으로 옮기다 보면은 네, 요 앞에 있는 녀석이 여기 해당하는 환경 넘버가 11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액터를 보시면 이제 이 드롭다운 메뉴를 내려서 보시면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테이블이 있죠. 이 테이블은 요 흰색 박스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B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파란색 통 이런 것을 이제 빈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오브젝트는 지금 0번부터 이제 쭉 내려보시면 9번까지 있는데 총 10개가 있는데 이게 큐브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 여기 쿠카를 딱 눌러 보시면 자 이제 쿠카를 눌렀을 때 바디스하고 뭐 디웹 스텝도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쿠카 로봇을 이루는 바디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포지션하고 오리엔테이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그 모션에 의해서 이 트랜스폼 변환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기존 예제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거는 이제 알레그로 핸드에 해당하는 바디가 되겠죠. 네, 그리고 디오앱스를 가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뭐 로테이션에 대한 타입이 나와 있고 드라이브 모드는 포지션 타겟이고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회전 조인트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I와 7 언더바 조인트 1번부터 7번까지는 이 회전 조인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알레그로 핸드에 관련된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좀 확인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포즈 오버라이드 탭에 가셔서 Enable Pose Override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멈춰 있게 되죠. 그리고 요 지금 빨간색 그리드로 된 스피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떠다니면서 뒤에 보이는 로봇과 같은 이런 서클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그 프랑카 예제에서도 보셨던 건데 이게 결국에는 제어 포인트, 그러니까 엔드 이펙터의 끝점 포인트가 되는 거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일단 이렇게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조인트를 하나씩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인트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아 이게 첫 번째 조인트고 이게 두 번째 조인트구나 라는 것들을 이 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조인트, 그리고 이게 다섯 번째 조인트, 이게 여섯 번째, 마지막 이게 일곱 번째 조인트. 엔드 이펙터의 가장 그 끝점에 다다라 있는 마지막 일곱 번째 회전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조인트를 이제 보시면 이제 핸드에 관련된 조인트거든요. 보시면 이걸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걸 다시 좀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에 조인트 네임이 인덱스 조인트 0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자, 인덱스 조인트 0번이 아, 이 조인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인덱스, 미들, 링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알겠죠? 이게 손가락과 관련된 이제 용어들이잖아요. 인덱스 핑거, 미들 핑거, 그리고 링 핑거,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인트명은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은 썸브가 있죠. 이거는 이제 엄지손가락 관련된 조인트가 될 텐데, 네, 이걸 통해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조인트를 의미하는 이름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덱스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요. 미들도 하나, 둘, 셋, 네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당 네 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0번 조인트는 이렇게 움직이고 1번 조인트는 이렇게 움직이고 2번 조인트는 이렇게, 네, 3번 조인트는 이렇게 손가락 끝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0번부터 3번까지 4개씩 있는 겁니다.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손가락에 총 4개가 있는데 각 손가락마다 4개씩 있으니까 총 16개의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로봇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numEms는 이제 아시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기본 옵션으로 띄웠을 때 16개 환경이 떠 있게 될 텐데 이걸 조절하는 이제 옵션이 되는 거고요. 그래도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하이픈 2개 num 언더바 embs 하고 띄우고 뒤에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자, 한번 크게 한번 써볼게요. 120 한 8개 해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환경이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아이작짐이 진짜 획기적이면서도 좋은 게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많은 시뮬레이터를 띄우게 되면은 일반적인 CPU 환경에서는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잖아요. 근데 CPU 코어 개수는 물리적인 개수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좀 이제 느려지고 이렇게 또 렌더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GPU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CPU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하게 되면은 좀 사양이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렌더링 하는 것도 되게 좀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학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GPU 기반으로 강화학습 환경을 구성해서 이렇게 병렬화된 환경을 이제 GPU라는 어떤 거대한 그 병렬 프로세싱에 특화된 장치를 이용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병렬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사실 여기 보시면 각 환경당 존재하는 오브젝트가 지금은 10개밖에 없는데 이게 또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 이것도 렌더링뿐만 아니라 이제 시뮬레이션 계산부터 해서 뭐 메모리 관리 등등 그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하지만 GPU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CPU 기반으로만 할 때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은 이것도 사실 충분히 많은 환경이긴 한데 더 띄울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띄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자원이 좀 더 필요하고 여기서 더 많이 띄우게 되면 렌더링도 굉장히 속도가 이제 오래 걸려가지고 프레임도 굉장히 많이 끊길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옵션을 뭐 1000개 이상 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그렇게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옵션은 넘스레드인데 이거는 이제 피직스 엔진에서 이 피직스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함에 있어서 그 물리 엔진 관련된 계산을 할 때 스레드를 몇 개 쓸 것이냐를 지정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바로 이전 예제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3번은 이제 오브젝트 개수를 조절하는 옵션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10개 있는데 이거를 뭐 더 줄일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저는 한번 또 많이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카 bin.py 하고 하이픈 2개 num 오브젝트 하고 띄운 다음에 100개 한번 해볼게요. 자, 100개 하니까 bin에 지금 큐브가 넘쳐 흐르죠. 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까처럼 환경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환경에 오브젝트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시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 각각의 그 오브젝트들끼리의 어떤 충돌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오브젝트하고 빈의 충돌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갔을 때 이 로봇 핸드 가지고 이 큐브들을 막 집을 거잖아요. 그때에도 이 로봇 핸드에 메쉬 모델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뭐 메쉬 모델인데 컬리전 모델은 또 따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컬리전 모델하고 이 큐브하고의 그 충돌 계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늘어날수록 굉장히 그 시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커진다라는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개수를 지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옵션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옵션은 뭐냐면 기본적인 오브젝트는 큐브 형태의 오브젝트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오브젝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0번부터 5번까지가 있어요. 0번은 박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큐브가 되겠고요. 0번이 기본 옵션이고 1번인 경우에는 미트캔, 2번인 경우에는 바나나, 3번은 머그, 4번은 브릭, 벽돌이죠. 5번은 랜덤하게 나온다 라는 건데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띄우고 쿠카빈 한 다음에 하이픈 2개 오브젝트 타입 띄우고 0번은 이제 기본적인 숫자니까 제외하고 1번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1번을 실행을 했더니 자 확대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많이 볼 수 있는 그 스팸 캔 있죠. 스팸 캔이 이렇게 환경에 로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텍스처는 입히지 않은 상태인데 그 메쉬 모델 형태는 그 스팸 캔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로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팸 캔을 로드할 수 있다. 근데 그 넘버가 1번이다 라는 거고요. 자, 2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번은 바나나죠. 네, 바나나가 이렇게 로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머그컵이 될 텐데 네, 이런 식으로 머그컵이 로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머그컵을 보시면 안에가 좀 비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따로 옵션을 지정해 주지 않게 되면은 이 머그컵 안이 이제 비어 있는 부분을 그냥 꽉 채워 가지고 모델을 로드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보이긴 이렇게 보여도 실제로 이 안에 어떤 물체를 넣을 수가 없게끔 처음에는 로드가 된다, 기본 옵션으로. 왜냐면은 이제 그 안에를 이렇게 비어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메쉬 모델을 또 엄청 잘게 쪼개 가지고 렌더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컬리전 관련된 영역을 이제 뭐 또 서로 충돌 검출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계산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옵션으로는 이 안에가 이렇게 막혀 있는 형식으로 보이기는 이렇게 뚫려 보여도 그 컬리전 메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막혀 있는 것을 기본 옵션으로 해서 로드가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옵션 값을 조절해가지고 이 안에 실제로 비어 있는 것처럼 컬리전 모델을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튜닝이 좀 중요합니다. 네, 너무 좀 깊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브릭이죠, 브릭. 네, 벽돌 모양이 이렇게 로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가 지금 뚫려는 있는데 컬리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막혀 있도록 로드가 될 겁니다. 별도의 옵션 값을 지정해 주지 않는 이상요. 자, 마지막 5번은 지금까지 봐왔던 물체를 랜덤하게 구성을 해서 로드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큐브부터 해서 그 미트캔, 벽돌, 바나나, 그 바나나도 색깔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설정이 되어 있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는 물체들을 다양하게 랜덤으로 조합을 해서 화면에 띄워주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 뭐 바나나를 예로 들자면은 지금 이렇게 충돌이 서로 검출이 돼서 이게 파고들지 않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그 물리 엔진에 의해서 계산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나가 서로가 서로를 이제 파고들지 않은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환경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큐브를 보시면 이거는 수학적으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간단하죠. 포인트만 몇 개 이제 주어지면은 그 면하고 면들을 다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수학적으로 바나나 같은 경우는 그 쉐입만 보더라도 훨씬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바나나를 정확하게 이제 실제 모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수많은 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점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실제로 그 컬리전, 그러니까 이 모델 사이에 어떤 충돌 검출을 할 때에도 그 수많은 포인트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쉐입, 우리가 프리미티브 쉐입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냥 일반적인 원형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큐브 형태나 이런 것들이 아닌 별도의 메쉬 모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렌더링도 렌더링이지만 이 충돌 검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된다. 뭐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이제 관련된 예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옵션까지 알아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5번을 일단 옵션으로 준 상태에서요. 아까 num 오브젝트 있죠? 옵션을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한번 환경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num 오브젝트를 아까 기본값이 10개로 되어 있는데 한 50개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5가지 물체가 랜덤하게 섞여서 50개가 환경에 로드가 될 겁니다. 네. 보시면 이것도 그냥 우리가 예제에서 이렇게 뭐 옵션 값을 간단하게 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물체를 띄우도록 해 놨는데, 사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뭐 파고들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와 같이 이런 식으로 뜨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백그라운드에서는 엄청난 양의 어떤 그 충돌 검출부터 해서 다양한 계산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아시면 되겠고, 이 옵션들도 이런 식으로 네, 조합을 해서 다양한 이제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다. 여기에 num embs도 또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쿠카빈 예제를 같이 알아봤고요. 이 예제에서는 쿠카 아이와 7 모델에다가 알레그로 핸들을 붙인 로봇을 띄워놓고 로봇 모션 자체는 기본적인 서클 모션만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는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위에 빈이 있고요. 빈 안에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물체들을 담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물체들을 어떤 물체를 담을지, 그리고 그 개수는 몇 개를 할 것인지, 그리고 환경은 또 몇 개를 띄울 것인지, 그 외에도 이제 환경이나 이런 시뮬레이션 자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스레드를 몇 개를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옵션을 주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옵션을 또 여러 개를 조합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예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